하옵소서. 필자가 지방의 어느 공기업을 심사할 때의 일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픽업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심사위원 4명이 차에 탑승했는데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뒷자리에 3명이 앉게 되었다. 나는 뒷자리 가운데 앉았는데 왼쪽에는 K대 여교수, 오른쪽에는 J대 남자 교수가 앉았다. 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자 나의 몸이 J대 남자 교수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나는 한마디 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차가 한참을 달리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내 몸이 K대 여교수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한마디 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K대 여교수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 다른 교수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 심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3가지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으나 본질에는 벗어나서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첫째,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직장에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상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예쁜 마누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자 50대로 보이는 남자 수강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마누라가 예쁜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서서히 그분 앞으로 가서 말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23년 되었습니다. 아이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부인이 예뻐 보이면 그건 치매 초기 현상인데요. 내 말을 듣고 수강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돌아서서 칠판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느 주부 수강생이 큰 소리로 질문했다. 교수님은 사모님이 예쁘세요? 순간 나는 당황했으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예, 저는 아직 치매는 안 걸렸어요. 행성계 기적. 한 번은 LG그룹의 계열사에 가서 강의를 한 일이 있다. 참석자들이 부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어서 비교적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었다. 90여 분 정도의 강의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위트를 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여러분, 우주행성계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강의장에 침묵이 흘렀다. 내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금성의 LG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 남편의 유언. 평소 아내에게 오금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던 공처가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되었다. 남편, 여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유언을 받아 적어요. 부인,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내야죠. 남편,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은 부디 거래처 김 사장과 재혼해 주기를 부탁하오. 부인, 아니, 김 사장이라는 작자는 당신과 동업하면서 회사를 망하게 한 원수 아니에요? 남편, 맞아요.
그놈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것뿐이요. 아내의 채취. 남편은 아내가 생일을 맞아 교회에 근사한 가든을 예약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화제가 자녀들 얘기, 돈 얘기로 옮겨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고 심한 말이 오고 갔다. 결국 아내의 말 폭탄에 남편이 말문을 닫았다.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도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했다. 남편은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사거리에서 차를 멈추었다. 그때 주인 손에 이끌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 한 마리를 목격했다. 남편이 핀잔하듯이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 남편이 핀잔하듯이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 어이, 당신 친척 지나가는데 인사 좀 하지 그래. 그러자 아내가 창문을 열더니 지나가는 개를 바라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너 같은 건. 바람등이 중년 남자가 차를 몰고 시내를 달리다가 신호대기로 멈춰섰다. 옆 차선으로 달려오는 차도 정지선에 나란히 멈춰 섰다. 중년 남자가 옆 차를 보니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타고 있었다. 남자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창문을 내리고 살짝 클렉션을 울렸다. 여성은 길을 물어보는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남자가 점잖은 목소리로 운을 떼었다. 사모님, 시간이 괜찮으면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자 여성은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지고는 파란불이 켜지자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에구, 너 같은 건 집에도 있다. 거짓말 탐지기. 중학생 아들이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부모가 물어보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했는데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자상가에 갔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때려주는 유술방망이를 발견하고 즉시 구입했다. 그날도 중학생 아들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다. 너 어디에서 오는 거니? 네, 독서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유술방망이가 아들을 마구 때렸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똑바로 얘기 못해. 죄송해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왔어요. 뭐, 게임을 하고 와. 야, 임마. 아빠는 내 나이 때 PC방 근처에도 안 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술방망이가 아버지를 마구 때렸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말했다. 역시 당신 아들이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술방망이가 엄마를 정신없이 때렸다. 닭살 부부. 닭살 부부는 오늘도 애정을 과시했다. 남편. 이쁜 계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아내. 멋진 남자 잡아오려면 당신은 지명 수백감이야. 닭살 부부가 대화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렸다. 남편이 어이가 없어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빛의 속도로 다가가는 애무야. 아내, 우리 사이는 왠지 벽인 것 같아. 남편, 무슨 벽? 아내, 완벽. 아내의 공격. 아내가 샤워를 마친 뒤
거울 앞에서 브레이지어를 입고 있었다. 남편, 가슴도 작은데 브레이지어는 왜 해? 아내, 당신이 팬티 입는다고 내가 뭐라고 했나요? 아내, 여보, 만일 5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남편, 마지막으로 당신과 열렬한 사랑을 해야지. 아내, 나머지 3분은 뭐 할 건데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신디 크로포드와 결혼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공항에는 각 매스컴의 연예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세계 최고 갑부와 결혼한 소감이 어떤가요? 첫날 밤은 좋았나요? 그러자 신디 크로포드가 새끼손가락을 들고 긴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통점. 1. 하여간 말이 많다. 2.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한다. 3. 파란만장 돈을 엄청 좋아한다. 4. 내 돈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5. 항상 노는 것 같은데 엄청 바쁘다고 한다. 6. 본인이 아쉬울 때는 아양을 떤다. 대통령의 자격. 미국에서 유행하는 위트이다. 전임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에게 어려울 때는 다음에 새 편지를 꺼내서 개봉하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알려준다. 1. 첫 번째 난국대. 전임 정권이 나쁘다고 말하고 위기를 벗어나시오. 2. 두 번째 난국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덮어씌우고 위기를 벗어나시오. 3. 세 번째 난국대. 당신도 나와 같이 세 통의 편지를 쓰고 후임자에게 전해주시오. 신부. 어느 날 신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마침 식사 시간이라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업원들이 와서 음식 서빙을 해주는데 신부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신부가 종업원을 불렀다. 신부, 왜 나한테는 서빙을 안 해주는 거죠? 종업원,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여기에 와서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만 받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셀프입니다. 신부, 멍한 표정으로. 그럼 세상에서 황제 대접을 받던 교황은 어디에 계십니까? 종업원, 교황은 지금 배달 나갔어요. 스님,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저 세상에 갔다. 염라대왕은 그에게 죽어서 오는 사람들의 극락해 지옥행을 판정하는 재판관 일을 맡게 하였다. 어느 날 중년부인 세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오게 되었다. 부인 A. 저는 일찍 결혼하여 오로지 한 남편만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님, 오, 기특하구나. 여기 극락 열쇠를 바꿔라. 부인 B. 저는 오직 남편과 가족을 섬기며 살다가 어느 날 딱 한 번 외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스님, 그 정도면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자, 너도 극락 열쇠를 바꿔라. 부인 C. 저는 남편과 뜻이 맞지 않아 가정을 등한시하고
많은 남자들과 외도를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스님, 괜찮다. 자, 이 열쇠를 바꿔라. 부인이, 스님, 이건 지옥행 열쇠인가요? 스님, 아니다. 그것은 내 방 열쇠니라. 매형한테 받아요. 한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여의도 성모병원이었다. 건강이 회복될 무렵 원무과 수녀가 청년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을 청할 형제나 친척도 없나요?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나뿐인데 독산동 성당 수녀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원무과 수녀가 역정을 내며 말했다. 수녀는 시집을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고요.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그럼 병원비는 매형한테 청구해 주세요. 약장수. 어느 나라가 공산화되어 지식인들을 처형하고 있었다. 종교인, 학자, 군인, 경찰, 공무원, 교수 등이 1순위였다. 신분을 심사하는 긴 줄에 목사도 섞여 있었다. 목사는 처형 대상인지라 불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직업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했다. 약장수라고 하거라. 목사가 차례가 되어 앞에 서자 공산당원이 말했다. 당신은 직업이 뭐요? 네, 저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팔았는데? 신약과 구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고맙지요. 어느 노인회관에서 경로잔치가 벌어졌다. 초청된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 노래도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사회자가 가장 즐거워하는 노인 부부를 보며 할아버지한테 질문했다. 할아버지, 즐거우신가요? 네, 즐겁습니다. 두 분이 아주 다정해 보이십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 할머니와 결혼하시겠어요?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마누라와 결혼할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사회자가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똑같이 질문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절대로 안 한다고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결혼 안 하신다는데요. 그러면 고맙지요, 뭐. 장모의 시험. 어느 날 새 사이를 둔 장모가 엉뚱한 시험을 하기로 했다. 첫째 사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다. 당황한 맏사이가 물로 뛰어들어 장모를 구해주었다. 며칠 후 맏사이 앞으로 소나타 차량이 배달되었다. 장모가 보낸 차였다. 이번에는 둘째 사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서 똑같이 실족한 것처럼 물에 빠졌다. 둘째 사이가 물에 뛰어들어 장모를 구하고 인공호흡도 해주었다. 며칠 후 둘째 사이한테는 그랜저가 배달되었다. 장모는 마지막으로 셋째 사이를 데리고 한강에 갔다. 역시 장모는 미끄러지듯 물에 빠졌다. 그런데 셋째 사이는 강물에 뛰어들지 않고 소리만 질렀다. 그만 장모는 익사하고 말았다. 며칠 후 셋째 사이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편지 한 통이 동봉되어 있었다. 수고했네, 장인이.
달팽이의 불만.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에서 졌다. 분통이 나서 집에 와 누워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작게 노크했다. 문을 열어보니 달팽이였다. 웬일이야? 야, 소문 다 났어. 너 거북이하고 달리기에서 졌다면서. 이 자식이 어디서 놀리는 거야? 토끼는 달팽이를 힘차게 걷어찼다. 한 달 후 토끼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보니 달팽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했다. 야, 너 시방 나 찾냐? 우유와 대학. 엄마가 유치원 다닌 아들을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로 키우기 위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서울대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다. 중학교에 가보니 서울대 가기가 힘든 것 같아 연세 우유로 바꿨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적을 보니 연세대 입학이 힘들 것 같아 건국 우유로 바꿨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건국대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재수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할 수 없이 저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로 바꾸었다. 은퇴 이후 어느 날 내가 신체의 장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모두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저는 도저히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담배만 피워대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간.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주인이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위. 저도 은퇴하겠습니다. 주인이 매일 얼마나 처먹어 대는지 위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맨 뒤쪽에 앉아있던 거시기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내가 말했다.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 일어나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나 참, 내가 일어날 힘만 있으면 왜 은퇴하겠습니까? 긴장하셨나 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 부인이 있었다. 이제는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춤을 좀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했다. 3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카바레를 가서 조신하게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하며 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따라 나섰다. 하지만 스텝이 꼬이고 몸과 마음이 따로였다. 사내가 한마디 했다. 사모님, 긴장하셨나 봐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30포기 했어요. 벨 눌러. 버스 요금 문제로 기사와 손님이 서로 흥분해서 싸우고 있었다. 한참을 싸우다 다음 정류장에서 손님이 내리면서 한마디 했다. 야, 자식아, 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해 처먹어라. 그 말을 듣고 기사도 한마디 날렸다. 야, 자식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번에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차선 문제를 놓고 싸움이 붙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